안녕하세요. 부부 역사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한민국 역사부터 알면 재미있는 세계사까지 유익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탱크와 군홧발 소리가 서울 거리를 메웠습니다.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인들은 정권을 장악했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이후 18년 동안 한국 사회는 놀라운 경제 성장과 함께 깊은 정치적 억압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고속 성장의 시대 그리고 그 이면의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집권 초기에 내세운 것은 가난 극복이었습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외자를 끌어들이고 산업 기반을 닦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울산공업단지. 오늘날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들이 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수출은 1960년대 초 3천만 달러 수준에서 1970년대 말에는 150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기적같은 성장. 하지만 이 기적의 뒤에는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산업재해에 시달린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빛과 민주주의의 그늘은 이때부터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965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 일제강점기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의 협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청구권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의 무상 원조와 2억 달러의 차관을 받아내며 경제개발의 자금줄을 확보했죠. 이 돈은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같은 산업화의 기반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감정은 달랐습니다. 역사적 배상 없는 경제협력에 분노한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강경 진압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의 간극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1960년대 중반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 파병을 결정합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약 32만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국제협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와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또 파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환은 국내 산업화에 중요한 자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는 지금까지도 한국 베트남 관계에 남은 아픈 상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바로 10월 유신.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간접 선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헌법은 개정되어 대통령에게 종신 집권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국회 해산, 긴급조치 발동, 언론 검열, 민주인사 탄압. 대한민국은 사실상 유신 독재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억압이 강해질수록 민주화 열망은 더 커졌습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1979년 부마 항쟁, 곳곳에서 자유를 달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위의 총탄에 박정희 대통령은 생을 마감합니다. 18년 권력의 종말은 그렇게 극적인 순간에 막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시대는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주의는 철저히 억압되었습니다. 경제 발전의 빛과 독재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 그 양극단의 시대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기억합니다. 민주주의 없는 성장은 언제든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성장의 이면에 숨어있는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부부 역사단입니다. 앞으로도 인류가 걸어온 길,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용기의 순간들을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